우선 내 월급에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저는 사실 종잣돈을 모을 때는 주식에 투자한다기보다는 그리고 또 하나, 내 용돈을 어디에 얼만큼씩 그때 닥쳐서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선크림은 이 메디힐 선크림부터 발라줄게요. 그리고 오랜만에 또 겟레디를 찍고 있는데 오늘은 20대에서 30대 초반 분들을 위한 재테크, 제가 했던 재테크를 좀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23살 때부터 졸업하고 바로 병원 취직을 해서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죠. 이 선크림 굉장히 순하고 약간 가벼워서 요즘 제가 애정하는 선크림입니다. 그때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재테크 책을 이제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보고 읽기가 좀 쉬운 걸로 위주로 해서 한 3-4권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다 비슷해요. 종잣돈을 모아라. 우리는 종잣돈이 없으니까 종잣돈을 모으기 위한 방법들을 거기서 알려주는데, 파운데이션은 이 더샘의 요거는 또 새로 샀습니다. 지금 얘가 용량이 조금 작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순환을 해요. 이거 지금 4통째 사용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내가 받는 월급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 금액에서 1,000만 원 모으기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억대 연봉이 아닌 이상 생각보다 1,000만 원 모으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1년에 1,000만 원 모으기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선 저는 1,000만 원을 모으자라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우선 내 월급에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거기에 뭐 월세가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관리비, 뭐 수도세, 전기세 이런 자잘한 것들, 핸드폰비, 내가 한 달에 사용하는 나만의 용돈, 내가 한 달에 얼만큼 저축을 할 건지, 너무 막연하게 저축 금액을 해놓기보다는 진짜 내가 매달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을 산정을 해놓고,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더 할 수 있는 달은 더 하고 지킬 수 있는 금액으로 저축 금액을 해놓으세요.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사실 종잣돈을 모을 때는 주식에 투자한다기보다는 차라리 적금이 난 것 같아요. 어설프게 주식을 해서 돈이 묶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쓰는 돈을 주식에 넣는 거지, 내가 매달 저축하는 금액을 저는 주식에 투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도 물론 주식을 하고 있지만 그 돈은 내가 없어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돈을 넣어요. 안 그러면은 막상 몇 년 뒤에 써야지? 근데 그때 그 돈을 못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최대한 종잣돈은 안전하게 모으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사실 베이스 제품을 이것저것 유튜브 영상에 나오는 그런 제품들을 다 사서 써봤는데 피부 타입이 달라서 그런지 제 피부에는 막 그렇게 예뻐 보이는 쿠션이나 파데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더샘 파데의 피부 표현이 예뻐서 컬러도 제일 잘 맞고, 그리고 내 월급을 먼저 위에다 쓰고 그 밑에 고정 지출 그리고 저축, 이렇게 해서 내 한 달 월급을 어떻게 쓸지를 먼저 써놓는 거예요. 파우더 처리는 메이크업 포에버로. 그리고 통장을 쪼개야 돼요, 여러분. 통장을 쪼갠다는 말은 통장을 여러 개 두고 용도를 각각 다르게 해놓는 거예요. 저축하는 통장, 그리고 내가 생활비를 넣어두는 통장, 그리고 비상금을 넣어두는 통장, 전기세, 수도세, 월세 내는 그런 통장을 또 따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블러셔는 이거. 그래서 제가 읽었던 재테크 책에서 동일하게 통장을 쪼개서 쓰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실천을 하고 나서부터 그게 처음에만 살짝 귀찮지 이게 익숙해지면은 굉장히 유용하고 되게 좋아요. 저는 카카오뱅크로도 약간 비상금 넣는 통장이 따로 있고 세금 내는 통장도 따로 있고, 프리랜서니까 세금도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저희 부부가 또 쓰는 생활비 통장도 따로 있고 종잣돈을 모아놓는 통장도 따로 해놓고 이렇게 통장을 쪼개놨어요. 섀도우는 데이지크 팔레트로 해줄게요. 20대 초반에 들어갔을 때는 진짜 월급이 작았기 때문에 그때 얼마 벌었지? 그때는 200만 원도 못 벌었던 것 같아요. 막 큰 병원에서 일한 것도 아니고 작은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 작은 월급으로도 돈을 모으겠다고 막 책을 읽으면서 하나씩 실천해 나갔는데, 지금 사실 연봉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 연봉이 작은 분들은 종잣돈을 모으면서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어떤 거냐면 자기의 연봉을 점점 높여야 돼요. 그래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저의 몸값을 옮기기 위해서 병원을 옮겼어요. 경력을 쌓고
내 연봉을 더 높여줄 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제 연봉을 점점 높여갔어요. 이게 병원마다 진짜 다르고 저도 사실 대학병원에서 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준종합병원에서도 되게 연봉을 좀 많이 주는 데가 있고 정보를 좀 입수를 해서 계속 저의 몸값을 올렸던 것 같아요. 저는 늘 연봉 협상할 때도 쫄지 않고 요구할 수 있는 건 다 요구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두 컬러를 이용해서 아이라인을 좀 그려볼게요. 그리고 또 그 재테크 책에서 종잣돈을 처음에 내가 모으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내 월급의 70%를 저축하라고 해요. 근데 사실 그 70%가 내가 연봉이 높으면 괜찮겠지만 내 월급이 작은 데서 70%를 저축하는 게 되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친구들일수록 돈 모으기가 조금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클수록 그런 자제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또 막 아끼고 아껴서 돈을 모으다 보면 가끔 현타가 와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얼마나 부자가 되겠다고. 그 현타를 이겨내고 종잣돈 모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1,000만 원 모으는 게 되게 어려운데 이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되고 또 3,000만 원이 되고 진짜 내가 1억을 모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갖게 돼요. 한 3년 정도 일했을 때 4,000만 원을 모았던 것 같아요. 고정 지출을 딱 적으라고 하잖아요. 그 고정 지출에서도 이 금액을 줄일 수 있는 항목을 또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신용카드를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신용카드가 대출 같은 거예요. 대출 같은 거. 포인트 주고 할인 주고 이런 걸로 신용카드를 쓰게 하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종잣돈을 모으고 싶은 20, 30대들이라면 저는 신용카드는 그냥 잘라버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돈을 모으다 보면은 너무 막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행 통장을 하나 만들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좀 유럽 여행을 간다든지 좀 큰 여행을 갈 때는 돈을 미리미리 조금씩 모아놔서 이 돈과 또 돈을 얼마큼 합쳐서 여행을 가는 목표를 세우면서 돈을 좀 모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엄청 친했던 친구랑 2년간 적금을 둘이 같이 모아서 유럽 여행을 갔다 왔었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막 약간 배고픈 그런 유럽 여행이었지만 만족도가 높았던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교살은 이걸로. 이거 에스쁘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컬러도 괜찮고 생각보다 예쁘더라고요. 최근에 이거 꽂혀가지고 엄청 쓰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내 용돈을 어디에 얼만큼씩 썼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지금 20대인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 나이 또래의 친구들은 알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모네타라고. 그 사이트에 또 가계부 어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지금도 그 어플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한 달 동안 얼마를 쓰고 내 생활비가 얼만큼 남아있고 이달에 과소비를 했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가계부를 꼭 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거를 쓰는 거와 안 쓰는 거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게 뒤에는 이렇게 음영을 넣을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좀 도톰해졌죠? 과하지 않는데 예뻐요, 컬러가. 앞에도 좀 해줄게. 저는 1,000만 원이 되고 나면은 이 1,000만 원을 예금으로 또 묶었어요. 뭐 주식에도 넣을 수 있겠지만 급하게 돈을 쓸 때 이건 해지해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금도 사실 종잣돈이 조금씩 모이면은 그걸 바로 예금으로 여러 개로 나눠서 이렇게 묶어놔요. 이제 저도 계속 뭐 이사도 가고 집안에 좀 큰 돈이 들어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렇게 코인이나 주식 이런 데다가 다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돈 모으는 게 약간 자신감이 또 생겨요. 저도 지금 집에서는 제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가계부를 쓰고 저축을 해? 절대 안 돼요. 그러는 분들이 돈을 절대로 못 모아요. 내가 비록 지금 적게 벌지언정 거기에서 10만 원, 몇만 원만이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체크를 해보면 고정 지출이라고 할지언정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잘 찾아서 해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핸드폰비가 많이 나오는 게 제일 좀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1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지금 핸드폰비가 3만 원대가 나와요. 예전에는 막 10만 원씩 냈었는데 이게 제가 막 찾아보니까 알뜰폰을 쓰면은 훨씬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런 SK, 뭐 KT 이런 데 걸 쓰는 게 아니고 알뜰폰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기계를 사고 차라리 알뜰폰 요금제에 가입을 해서 거의 한 2년 넘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핸드폰비가 진짜 적게 나오니까 이게 뭐라고 너무 기뻐요. 큰 돈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약간 사소한 거를 조금씩 아끼고 모으다 보면은 이게 또 커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체크해야 되는 거는 자신의 자산 현황. 내가 적금을 부었는데 얼만큼 지금 모아져 있고 뭐 주식이나
코인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뭐 내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또 내 보증금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내 자산 현황을 계속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뭐 내가 뭐 집을 산다거나 체크가 바로바로 되어야지 그때 닥쳐서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잔머리 펌을 했었거든요. 근데 절대 잔머리 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손상모가 아니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저는 손상모인데다가 처음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약간 탄 것처럼 좀 지글지글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괜히 했다. 약간 속눈썹 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속눈썹이 어쨌든 약해지고 얇아지고 가늘어지고 빠지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내 자산 현황을 이제 막 보다가 난 진짜 돈을 얼마 못 모았구나 하면서 현타를 느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서 모으면 또 금방 모읍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돼요. 그 마음 먹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저는 또 MBTI가 J라서 이렇게 계획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지금 5년이 넘었는데 저희가 집을 한 10평대부터 시작을 해서 20평대를 옮기고 집을 샀는데 그 집은 40평대입니다. 진짜 열심히 재테크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진짜 눈은 이렇게 심플하게 하고 립으로 살짝 포인트만 줘서 하는 게 저는 이제 약간 이렇게 덜어내는 메이크업이 조금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뭐를 많이 얹기보다는 이렇게 살짝 덜어내면서 깔끔하게. 진짜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몇 가지, 통장 쪼개기, 고정 지출 확인, 그리고 가계부 쓰기, 그리고 신용카드 쓰지 않기. 고정 지출에서도 줄일 수 있는 거 찾기, 내 몸값을 높여라. 나는 못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뭐든지 도전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배운 게 이거밖에 없는데 다른 걸 도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텐데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도전을 하고 싶으면 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을 하는 게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우선 하는 편이에요. 근데 하다가 아니면 또 접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게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또 그걸 합니다. S&P 운동 지도사 자격증을 땄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도전을 해서 자기의 가치를 조금 더 높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저는 머리까지 하고 오도록 할게요. 또 이렇게 오랜만에 겟레디를 하면서 제가 종잣돈을 모으는 팁들을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여전히 저는 이 방법들을 통해서 종잣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거 한 번씩 꼭 활용해서 종잣돈을 차곡차곡 잘 모아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하기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